2.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칭찬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첨이 될 것이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말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하게 만든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비결은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것. 이것이 비결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 외에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 손목시계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에는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세기의 위대한 심리학자 프로이트 박사가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동기에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자 하는 사회적 욕망이 그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며 교육가인 존 듀이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는 가장 근원적인 충동은 주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할까요? 원하는 것이 별로 없을 듯이 보이는 사람에게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몇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행복을 원할 것입니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수면 4. 돈 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내세의 생명 6. 성적인 만족 7. 자손의 번영 8. 자기 자신의 중요성 이상의 욕구는 대체로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만은 예외입니다. 이 욕구는 식욕이나 수면욕처럼 인간이 아주 옛날부터 추구해 왔던 것이며 더구나 좀처럼 충족될 수가 없는 욕구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프로이트 박사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 교수가 언급한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링컨은 어느 편지의 글머리에서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인간이 지닌 특성 중에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임스가 원한다든가 동경한다든가 하는 평범한 표현을 쓰지 않고 갈망한다고 말한 것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갈망이란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타는 듯한 갈증을 말합니다. 타인에게 이와 같은 마음의 갈증을 올바르게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중요한 인간만의 특성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도 19세기 영국의 유명 건축가 크리스토퍼 랜경이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록펠러가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할 정도의 부를 축적한 것도 모두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았던 세계적인 경영자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찰스 슈와브는 38세의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채용되어 US 스틸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강철 제조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부하 직원으로 두었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특별한 능력으로 인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슈와브는 자신의 비법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죠.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름 아닌 격려와 칭찬입니다. 앤드류 카네기의 놀라운 성공 비결도 슈와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사업 관계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잔소리를 들으면서 일하는 것보다는 칭찬을 들으면서 일할 때 능률도 오르고 더욱 열성적이었습니다. 카네기는 자신의 직원들을 공석에서건 사석에서건 가리지 않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타인의 일을 자신의 묘비명에까지 새겨 칭찬하고자 했죠. 그가 스스로 쓴 묘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가 이곳에 잠들다. 존 록펠러가 사람을 다루는 비법은 자신의 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에드워드 베드포드라고 하는 동업자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하여 회사에 $1,000,000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죠. 그러나 록펠러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고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그는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 가운데 60%를 회수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주 잘했어. 이만큼 회수한 것도 다 자네의 수완이네. 몇 년 전에 가출한 주부들에 관한 연구가 있었는데 주부들이 집을 뛰쳐나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칭찬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가출을 한 남편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행해진다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카네기 코스에서 한 사람이 자기 부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자신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6가지 요구사항을 기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부탁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6가지를 적기는 쉬운 일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내도 내게 고쳐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수천 가지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아침에 말해주겠소 라며 답변을 미루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꽃집에 전화를 걸어 6송이의 붉은 장미를 주문했습니다. 그 꽃다발에는 여보, 당신이 고쳐야 할 점 6가지를 찾을 수가 없었소. 지금 그대로의 당신 모습을 사랑하오. 라는 내용의 카드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대문 밖에서 기다리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를 비판하지 않은 것을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내가 교회에서 자신의 경험을 보고하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중에서 가장 사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때 비로소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칭찬과 아첨을 구별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칭찬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오고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새어나온 것입니다. 칭찬이 이타적이라면 아첨은 이기적입니다. 칭찬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지만 아첨은 누구에게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국왕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의 서재에 6개조로 된 금원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싸구려 칭찬은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첨은 바로 값싼 칭찬입니다. 만약 아첨으로써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누구나 아첨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세상은 온통 사람을 잘 다루는 비법을 알려주는 인간관계 전문가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특별한 문제에 몰두하고 있을 때 외에는 대부분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하면서 시간의 95%를 소비합니다. 여기서 잠시 자신의 일은 접어두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타인의 장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값싼 아첨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까요.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며 그 점에서 나는 누구에게서나 배운다. 에머슨 같은 뛰어난 사상가도 이러한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타인의 장점에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첨 따위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거짓이 아닌 솔직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칭찬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평생토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을 한 본인은 설령 잊는다 하더라도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할 것입니다. 원칙 2. 사람을 다루는 비결.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나요? 그 핵심은 바로 솔직함과 진지함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과 감사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얘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력은 바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요리사에게 최고의 요리였다고 칭찬을 해보세요. 또는 어떤 직원이 당신에게 보기 드문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동료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인정해 주세요. 정말 잘했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난 널 믿어. 사람들은 그런 칭찬과 감사, 인정의 말들을 가슴 깊이 오래도록 간직할 거예요. 아마도 소중한 보석처럼 말이죠. 당신은 이미 잊어버린 일조차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칭찬은 글이나 엽서로서, 말로써,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귀를 북돋워 줍니다. 장미꽃을 전해준 사람의 손에는 항상 장미향이 남아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이는 서로 의지하며 화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월 2일에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칭찬을 할 때는 먼저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장점과 함께 구체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그 다음 질문까지 하게 되면 상대방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동료, 가족, 친구들에게 칭찬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과 감사를 하라.